조직이라고 하면은 뭐 잇몸이 있고 인대가 있고 제일 중요하게는 치조골,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또 드릴 테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이 인제 치주 질환이 있는지 풍치가 있는지 자가 진단법 뭐 그런 간단한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소개를 해 드릴 테고요. 그리고 다른 치과 쪽에서 인제 다루는 그 각종 질환이 있지만 잇몸 질환은 특히 전신 건강하고 상당한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잇몸 질환은 염증입니다. 많은 몸에 그 질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염증 질환 아닙니까? 그 잇몸 질환도 결국에는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 건강하고도 상당하게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다시 소개를 시켜 드릴 테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주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 치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테고, 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인제 염증 질환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것처럼 그랬을 때 그러면은 감염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감염된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면역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면역력과 잇몸 질환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쪼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통 인제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그거는 인제 뭐 보통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격려를 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위로를 하는 그런 말이지, 잇몸이 없다고 해서 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잇몸 질환이 많은 분들은 이를 이제 좀 젊은 나이에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잇몸 질환이라는 거는 또 특히 부분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를 다 뽑고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보기에도 불편한 이런 틀니, 좀 일반인들이 이런 틀니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텔레비나 뭐 그런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뭐 사진 같은 거를 보신 적은 있겠지만 보기만 해도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 커다란 플라스틱 덩어리를 입 속에다가 항상 끼고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당히 불편하고 삶의 질이 어 좋아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젊은 나이에 상실하고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틀니를 착용하는 분들은 수명도 상당히 인제 좀 짧아지는 그런 오래된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그 삶의 질이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상당히 불편하고 씹는 힘이 상당히 약하고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입속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음식 맛을 전혀 못 느끼죠. 온도도 못 느끼고 맛도 못 느끼고. 그리고 인제 부분 틀니를 했을 때에는 위에 같은 사진은 이제 부분 틀니인데, 그건 나머지 있는 이들을 이렇게 걸어서 이용을 해서 만드는 틀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치아들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턱뼈가 흡수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몸이 상당히 오묘한 게, 이가 없으면은 이를 지탱을 하고 있는 조직들,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 뼈, 잇몸, 그런 것들이 계속 흡수가 돼요. 왜냐하면 지탱을 해야 될 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조직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턱뼈가 흡수가 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인제 만화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던 뽀빠이 있죠. 이 입 주변이 다 안으로 들어가고 코부터 턱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짧고, 그래서 그거는 모든 이유가 턱뼈가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틀니를 계속 착용을 하고 있음으로써 잇몸과 잇몸 뼈가 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모형이 바뀌어서 계속 이 틀니는 수정을 해 줘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분들이죠. 제일 여기서 그래도 좀 유명하다고 한 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제일 유명한 분이
클락 게이블이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주인공이죠. 이분이 치주염이 그렇게 심했대요. 그래서 그 키스 씬이 있을 때에도 그렇고 보통 그 대사를 이렇게 막 낭독을 할 때도 치주염 때문에 잇몸 구취, 잇몸의 그 냄새가 너무 심해 가지고 주변 그 상대편 배우들이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 밑에 있는 그 윈스턴 처칠이나 제임스 딘 그리고 해리슨 포드 같은 사람들 이분들이 연예계에서는 이가 안 좋아서 오래전부터 틀니를 착용을 했던 걸로 잘 알려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이렇게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잇몸 질환이 있는지 이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 보통 치주 질환이 심한 분들은 옆에만 살짝 가 봐도 구취가 아주 특이한 구취가 있어서 견디기 힘든 그런 그 경험을 누구나 아마 해 보셨을 거라고 제가 인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고 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죠.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인제 그 초상화를 보면은 초상화도 그렇지만 이분의 그 제일 그 유명한 틀니 상당히 참 견고하게 그 시대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동물의 이런 치아를 이용을 해서 그 쇳덩어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틀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그 어디 그 워싱턴주에 있는 그런 그 박물관에도 이렇게 진열이 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틀니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그 초상화를 보면은 한 번도 웃고 있는 그 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를 보이기도 싫고 항상 좀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초상화를 보면은 항상 좀 뭔가 화가 나 있는 사람이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좀 그런 그 사진 그 그림들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잇몸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한 이런 트리비아 같은 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흔히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야."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복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유교 그 서적에서 인제 이제 지필이 된 뭐 그것 중에 하나인데 인제 그 공자가 쓴 거죠. 공자가 이렇게 쓴 것 중에 인제 오복이라는 거를 인제 설명을 하면서 뭐 오래 살고 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도덕을 지키면서 잘 살다가 인제 편히 죽는 거를 인제 오복이라고 하는데 흔히 그 사람들이 치아도 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 세 번째 강령, 몸이 건강하다. 그래서 인제 마음이 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치아가 건강해서 맛있는 거를 잘 먹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해서 인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건데 오복에 그 치아 건강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구강 그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충치죠. 이제 보통 어렸을 때 충치가 인제 좀 많이 걸려서 이제 충치가 인제 커지면은 신경 치료도 하고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지면은 이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인제 충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치아 상실의 주된 요인은 치주 질환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충치는 보통 40 미만에 이렇게 충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보통 치주 질환은 40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치주 질환, 잇몸 질환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한 것 같아요. 치과를 거의 매일같이 다니시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 충치가 많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젊었을 때 좀 그렇게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가서 그렇게 치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젊었을 때 왜 치과를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치과에 전혀 갈 이유가 없었던 분들 있죠. 충치가 하나도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마흔이 지나면서 100% 치주염으로 고생을 합니다. 100% 라고 하긴 그렇지만 거의 90% 이상은 치주염으로 고생을 하세요. 그 이유인즉슨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하고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하고는 둘이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이렇게 공존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충치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치주 질환이 많이 생길 그런 찬스가 상당히 좀 적고, 치주 질환이 이제 40 이상부터 이제 그 진행이 될 그런 그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그 이유가 있는 분들은 보통 어렸을 때 그렇게 충치가 없으세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평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충치는 그래도 이를 뭐 이렇게 썩은 거를 치료를 하고 떼우고 뭐 크라운을 하고 식경 치료를 하고 해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치주 질환은 그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치주 질환이 더 악화가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지만,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당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는 평생 치유가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다만 컨트롤을 하는 거죠.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이거는 뭐 치과에서 흔히 찍는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가 지금 이제 치주 질환이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아 주변의 조직이라고 하면은 잇몸, 인대는 이 뿌리하고 이 뼈 하얀 거가 이제 잇몸 뼈인데, 이 뼈를 이어주는 게 인대예요. 그러니까 인대가 있기 때문에 교정을 하면은 이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중요한 조직이 그런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염증으로 인해서 지금은 뼈가 이렇게 빨간 줄로 보면 이렇게 많이 녹아내려 있는 상태인데, 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치조골 뼈가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잇몸 질환은 엄밀히 따지면은 잇몸 질환이 아니라 잇몸 뼈 질환이에요.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잇몸이 건강했을 때는 이 치주 질환이 없는 상황에서는 치아 주변에 뼈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요. 하지만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런 치석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온갖 세균이에요. 세균 덩어리들이 모이고 그게 석회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고, 그거를 뿌리 쪽에 치석이 이렇게 점점 파고 내려 들어가면서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유발이 되는 그 상황에서 잇몸, 인대, 뼈가 다 녹아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녹아내리고 나면은 이 이들은 어떨까요? 나중에는 흔들리고 음식을 씹어도 힘을 받지를 못하고 냄새가 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뼈가 다 녹아내려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무서운 병인 이유가,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성인 80% 이상이 이 병으로 이완이 되어 있다는 그 보고가 있고, 치주 질환, 그래서 잇몸 뼈가 다 녹아내리는 그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무서운 병들하고 약간의 좀 공통점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 한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치주 질환이 있는지, 내가 뭐 잇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연세를 좀 드신 분들 보면은 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잇몸이 다 이렇게 내려가서 그렇거든요. 잇몸이 내려가는 이유는 보통 잇몸 뼈 자체가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잇몸만 그렇게 내려가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잇몸 뼈가 내려갔기 때문에 잇몸이 이제 따라 내려간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치아 표면에 쌓인 플라그 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 세균이에요. 세균 덩어리고, 세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이제 세균들이 이제 각종 이런 독소물들을 이제 배출을 하죠. 그래서 천천히 이 세균들이 이제 독성물들을 이제 배출을 하면서 몸에서는 이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감염된 조직들하고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면역력이 강하고
하면은 싸워서 이기기는 하죠. 하지만 모든 염증이 그렇듯이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조직 플러스 안 좋은 병적인 조직도 다 같이 이렇게 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인제 그 치조골 뼈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녹아내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잇몸이 많이 붓고 내지는 잇몸이 주저앉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제 그 이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흡연, 스트레스 그리고 인제 각종 뭐 호르몬의 인제 그런 차이 뭐 임신 중이라든지 사춘기 때 내지는 이를 막 악무는 분들이나 저녁 때 이를 가시는 분들 있죠. 치아 주변의 조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그 많은 힘으로 이를 막 이렇게 악물고 하면은 그 얼마나 그게 무리가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를 많이 갈고 악무는 그런 버릇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잇몸 질환 플러스 또 다른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이가 금방 흔들리고 그 주변의 치아 조직이 훨씬 더 빨리 손상이 될 수밖에 없죠. 안타깝지만 치과 치료를 잘못해도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둘씩 뭐 그걸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 인제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인제 당뇨병이나 인제 각종 전신 건강 전신 질환들 거의 다 염증으로 인제 유발되는 그런 질환들만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하고 잇몸 질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몸에는 그 두각 내에는 그 밝혀진 그 세균의 종류만 하더라도 최소한 500 에서 600 개가 있어요. 그거는 밝혀진 것만 그런 거거든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세균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세균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염증이 유발이 되고 잇몸이 이렇게 붓고 하는데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겠어요? 이 세균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혈관을 통해서 온 몸을 다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이 직접 또 다른 부위에서 다른 몸의 다른 부위에서 인제 염증을 유발하고 이미 염증 질환이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악화가 돼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치주염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이제 악순환인 거죠.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제가 쪼금 있다가 다시 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당뇨병은 이제 그 합병증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망막증 신장, 콩팥 문제, 그리고 뭐 신경장애, 심장병, 혈관장애가 이제 5가지 이제 제일 유명한 그런 합병증인데 미국 당뇨협회에서 치주 질환을 6번째 합병증으로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그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좀 치주 질환이 있다고 의심을 해볼 그 필요가 있는데 그 당뇨가 있으면은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잇몸 주변에 있는 그런 세균들하고 싸웠을 때 항상 지고 질 수밖에 없죠. 질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염증이 유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음식을 섭취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할 수 없으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당뇨는 더 악화가 되고 그래서 당뇨가 더 악화가 되면은 또 치아 그 주변의 치주 질환은 더 악화가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와 잇몸 질환의 인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우선은 당뇨가 있는 분들 그래서 인제 치주 질환이 많고 치주 질환을 그러면은 치료를 인제 잘하면은 당뇨도 좋아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주 그 활발히 진행 중이고 그런 당뇨의 그런 뭐죠? 그 A1C 레벨 있죠. 그 혈당이라든지 그런 그 수치가 치주 질환을 치료를 함으로써 낮아진다는 그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당뇨를 잘 치료를 하고 컨트롤을 하면은 치주 질환도 상당히 호전이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또 각종 그 전신 질환들, 그런 심장 질환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치매 내지는 그 임산부들이 그 치주 질환이 아주 심각했을 때에는 어 칠삭동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그 조금 더 일찍 그런 미숙아라든지 그런 그 아이들을 인제 그 낳을 그런 찬스가 상당히 높은 그런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오늘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구강 건강이 옛날에는 몸의 모든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게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그 내려왔던 그런 철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학계에서는. 그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쪼금 이렇게 그 좀 등한시됐다가 한 10 년, 15년 전부터 다시 인제 구강의 건강으로서 그 몸의 그 모든 건강이 좌우가 된다는 그 콘셉트이 새로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상당히, 상당히 많은 그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 뭐 이런 그 뇌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그 미숙아를 낳는 찬스들, 뭐 그 각종 호흡기관 장애, 골다공증, 그리고 특히 당뇨. 그래서 그런 그 전신 건강과 상당히 밀접한 뭐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집에서 간단히 그 '내 자신이 치주 질환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라고 인제 많은 분들이 인제 그 의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잇몸이 자꾸 붓는다든지 뭐 피가 난다든지 내지는 무슨 하얀 고름 같은 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뭐 100% 잇몸 질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치과에 가셔서 그 잇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진을 받고 또 인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 제일 그런 확실한 자가 진단법이겠고, 구취는 보통 본인이 그렇게 알기는 되게 힘들어요. 다만 옆에서 인제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참 어떤 다른 사람한테 "아 당신한테서 인제 구취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인제 참 그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기가 인제 좀 상당히 좀 힘든 거라서, 그건 좀 자가 진단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가 시린 분들, 보통 치아가 시린 이유가, 그러니까 한두 개가 시린 게 아니라 이제 전체가 이렇게 시린 그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잇몸이 많이 주저앉아서 이 뿌리가 드러나서, 그러면 찬 거 뜨거운 게 이제 닿으면은 당연히 이거 좀 시리겠죠. 고름이나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보기가 좀 상당히 힘들지만, 잇몸이 많이 부어 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꾹 눌러 보니까 뭐 이렇게 하얀 고름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100% 인제 잇몸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치아가 흔들리는다는 것은 많이 인제 치주 질환이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죠. 치아가 흔들린다는 거는 그 치아 주변의 뼈가 많이 녹아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가 흔들리기 전에 미리미리 병원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진단도 받으시고 예방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이 문제가 있으면은 다 뽑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인제 인도 뭐 그쪽 주변에서 인제 사진을 찍은 거를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이제 시장 안에서 치과 의사들이 이제 뭐 치과 의사도 아니죠. 옛날에 인제 뭐 그 이발사나 치과 의사나 뭐 같이 뭐 취급을 당했었고, 뭐 그분들이 하는 거는 일을 다 뽑는 거 밖에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인제 기공을 좀 배우신 분들은 직접 틀니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치주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최대한대로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보호를 하는, 치료를 해서 인제 보존을 하는, 그거를 인제 하는 그 전문의가 인제 치주 전문이고, 치주 전문의가 또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예요. 잇몸 수술을 하는 전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및 그런 위에 보철물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치료를 하는, 미국에서는 치주과 전문의들이 이제 잇몸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전문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이가 빠지면은 뭐 잇몸으로 살지." 뭐 어떻게 보면은 잇몸으로 뭐 죽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조절을 하고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관상 뭐 보기도 안 좋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굴 형태가 이렇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질이 음식을 못 먹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인제 오는 그 낮아진 삶의 질도 있겠지만 외관상으로 그 만족하지 못하는 뭐 그런 그 삶의 그 질도 있기 때문에 뭐 각종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제 생각에는 그 사는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가 없으면은 이게 뭐죠? 그림의 떡이죠.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으면은 당연히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할 수가 없을 테고 삶의 만족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은 그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주 질환은 100% 예방이 가능한 병이에요. 치주병에 걸리는 오직 이유는 아 미리 조기 진단을 받지 않고 예방을 하질 않고 그리고 미리미리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병원에 자주 가셔서 진단을 꼭 받으시고 혹시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젊은 연세에 이를 다 뽑고 틀니를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꼭 치아 치주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당연히 높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미 치아 질환이 있으신데 그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자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방의학에 꼭 중점을 두셔 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교육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치주 질환은 유전적인 그런 상황이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치주 질환이 있었다면은 보통은 치주 질환이 자식들한테도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말씀드렸듯이 식욕 감퇴가 되고 소화기 장애가 생기고 수명 및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치료가 제가 지금 얼마나 얘기를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빨리 하도록 할게요. 치주 질환 치료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비수술 치료가 있고 수술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보통 치과에 가셔 가지고 스케일링 같은 거 하고 뭐 딥 스케일링도 하고 뭐 각종 항생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있을 테고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은 잇몸이나 잇몸 뼈가 많이 녹아서 없어졌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술을 해서 치조골을 인제 재생을 한다든지 잇몸을 재생을 한다든지 염증을 제거를 하는 그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런 수술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보기가 인제 쉬운 거는 당연히 여기 맨 아래 사진 보면 잇몸이 이렇게 다 내려갔죠. 근데 이거를 잇몸을 재생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해서 예전에 자이언티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위에 중간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면은 뼈가 이만큼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이가 많이 흔들리지만 이거를 재생을 해서 잇몸뼈를 다시 만들어서 이 자체가 다시 이제 튼튼해지는 그래서 뽑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치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상당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사돌, 이가탄 이런 한국에서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한다든지 학회가 있어 가지고 한국에 갈 일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호텔에서 인제 테레비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광고들은 엄청 많이 나와요. 되게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 나와 가지고 이가탄과 인사돌 뭐 너무나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상당히 광고가 많고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쓸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인사돌이나 이가탄이라고 하는 이런 건강 보조제예요. 이거는 그렇게 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건강 보조제인데 이 약간의 소염제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일본과 프랑스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만들어졌던 이런 건강 보조제고 거기에서 인제 잇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판매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약
이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게 금지가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약도 아니고 이걸로 잇몸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 특히 인제 한국 그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 이런 약으로 치료하면은 금방 낫는데 뭐하러 뭐 이렇게 잇몸 치료를 받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요. 한국의 인제 치과 협회하고 이 제약 회사들과의 그 갈등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워낙 그 제약 회사들이 그 펀딩이 좀 빵빵하고 정치계에서도 이렇게 그 힘이 있는 분들이 그 약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과협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가탄이나 이 인사도 같은 그런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제가 이걸 구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게 광고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요. 치과 치주병은 불치병이다. 치과 의사들도 "풍치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를 제가 언제 보고서 이거를 발췌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치과에 가셔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이 뽑으면은 임플란트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인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아 주변에 뼈가 녹아서 이를 뽑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또 쉽지가 않아요. 뼈가 충분히 있어야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데 뼈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게 우선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인제 수술을 해서 치료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에 치주 질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도 그 치주 질환이 생겨요. 치주 질환이 생겨서 임플란트 주변에 부작용이 생겨서 치료를 하는 게 제가 지금 콜롬비아나 개인 병원에서 하는 것 중에 메이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잇몸 그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해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한 3-4년 후에 그 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거를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지금 뭐 매일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부작용 치료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임플란트 치료라는 게 그 되게 좀 보편화가 된 게 제 생각에는 10 년에서 한 뭐 12년 정도밖에는 안 됐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임플란트가 인제 치료가 됐었고 이제 한 몇 년 한 4-5년 정도 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치주 질환 예방 및 관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올바른 칫솔질 내지는 더 중요한 거는 치실을 열심히 써 줘서 그 주변에 그 치태 뭐 그런 치석 같은 게 쌓이는 거를 막아 주는 게 우선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잇몸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치간 칫솔이라든지 잇몸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브러쉬들이 있어요. 그런 솔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인제 할 수가 있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글리스터 칫솔이겠죠. 열심히 써 주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인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이 강해져야 돼요. 면역을 인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하버드 그 의대에서 인제 나왔던 그런 논문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세균이에요. 그리고 세균이고 여기가 그 뉴트로필이면은 한국말로 뭐죠? 그게 어 백혈구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싸우는 세포 있죠? 그 세포인데 이 세균들이 왔을 때 저의 그 이뮨 시스템 그 세포가 이 세균들을 완전히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제 저항력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세포들이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면은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이 제 몸에 침투를 하고 감염을 일으켰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 종합병원이 있죠. 거기에서 인제 나왔던 사설 같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비타민 중에서도 어떤 비타민 세 가지가 제일 이렇게 그 이뮨 시스템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타민 C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B군, 비타민 B군 그리고 비타민 E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 이진아 리더님 그 강의 들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배워요. 의사들은 보통 그 병을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 예방의학 특히 그런 그 뉴트리션 있죠. 그 영양학 내지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 병을 이렇게 예방을 한다든지 내지는 병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치주 전문의로서 지금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그 아메이를 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뭐 비타민이라든지 각종 그런 뭐 이런 서플리멘트 같은 거로 뭔가를 이렇게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 이진아 리더님한테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감탄을 하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보여지는 거는 건강한 거를 많이 먹고 안 좋은 거는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뭐 그런 것들인데 여기 이런 걸 보면은 그 비타민이나 그런 각종 서플리멘트를 먹으라는 얘기는 없죠. 의사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별하게 그렇게 어 정말로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이거를 파고 들어 가지고 연구를 직접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그 의사들 자체가 "아 이거 비타민을 먹으면은 좋아집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그 정도로 그렇게 잘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의학계에서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뭐 확실하게 '아 이거는 좀 좋아진다.'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으면은 의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단체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각종 비타민들이 있고 지금 좀 전에도 슬라이드 보여 드렸지만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598 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비타민과 치주 질환의 치료, 예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종합해 보면은 비타민 B, C, 플라노보이드라든지 이 뭐 코큐텐 뭐 이런 각종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섭취함으로써 잇몸 질환 내지는 각종 염증 질환들을 이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미 병이 진전이 돼 있는 사람들도 각종 이런 비타민을 섭취를 함으로써 호전이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치료를 할 때 각종 비타민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되게 많이 있어요. 보면은 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와 있지만 학회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은 연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샘플 사이즈 뭐 몇십 명, 몇백 명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좀 증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애로 사항들이 좀 많이 있고 연구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은 연구 그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이 몸에 이렇게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을 못 하는 거지 비타민 자체에 대해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훌륭한 연구가 잘 디자인이 된 연구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비타민이라든지 각종 그런 건강 서플리멘트들은 분명히 몸에 도움이 되고 염증 질환을 이렇게 해결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그런 얘기들을 좀 두서없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잘 이해를 하시고 지루하지 않게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기회에 또 그런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또 다른 토픽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생각은 잘 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메이 패밀리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 다음 분들도 이제 그 강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